산소가 없으면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산소가 많으면, 산소가 풍부하면 죽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 쳐지는 암세포입니다. 집안에 암 환자 한두 명은 꼭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네, 암세포는 저산소의 환경에서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어요. 즉, 최고의 항암 물질, 암을 이기는 물질은 산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고압 산소요법을 암 환자에게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산소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 다 떠다니는 게 산소인데? 뭔가 좀 혼란스럽나요? 헛소리 같고? 그건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숨 쉬는 것만 떠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 공기가 들어가 폐로 들어가는 경로.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산소는 혈관과 세포에서의 산소를 말하는 거고요. 이 산소는 적혈구의 형태로 혈관을 돌아다니고 필요한 세포에 전달하게 되죠.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빈혈과도 유사한 혈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혈허를 살펴보기 전에 아까 두꺼비팜이 빈혈과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빈혈부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빈혈은 혈액 안에 있는 적혈구와 혈색소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를 빈혈이라고 하는데요. 시험으로 치면 상대평가죠. 반면 혈허는요, 절대평가입니다. 비율로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 몸 전체에 존재하는 전체 혈액량으로 따지는 게 바로 혈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적인 측면만으로는 혈허를 설명하기 부족합니다. 혈허는 혈액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개념입니다. 혹시 겸상적혈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농사 지을 때 쓰는 낫 아시죠? 낫. 겸상. 이 낫 모양의 적혈구라는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동그란 도넛 모양을 하고 있는 적혈구가 길쭉한 낫 모양을 하고 있는 소위 삐꾸적혈구인데요. 이런 삐꾸적혈구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혈구 연전 현상도 있는데요. 적혈구가 지들끼리 막 달라붙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가 조금 어렵죠.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양의 관점에서 절대적인 전체 혈액량이 부족한 걸 말한다고 했고요. 또 적혈구의 질적인 측면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겸상적혈구와 연전 현상을 설명드렸습니다. 혈허가 참 큰 개념이죠. 그런데 한 가지 개념을 더 넣어야 완성이 됩니다. 바로 이 적혈구가 다니는 도로인 혈관의 문제입니다. 즉, 혈관이 무언가로 막혀 좁아지고 혈관벽이 탄력을 잃어 딱딱해지는 것 또한 혈허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자, 이제 혈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알아볼 건데요. 이것까지 아신다면 혈허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도 혈허 때문이었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혈허의 첫 번째 증상은 수족냉증, 즉 손발이 차다는 건데요.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몸의 끝인 손끝과 발끝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피가 모자라니까, 혈액이 막히니까 끝까지 전달되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손발 저림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죠. 저리다는 표현은 아프다 하고는 조금 다르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건 신경의 문제입니다. 신경은 우리 몸의 전깃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전깃줄이 벗겨져서 찌릿한 전기가 오르는 딱 그 느낌을 생각해 주세요. 세 번째는 만성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 부족이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이 되면 우리 몸은 보상기전으로 혈액을 대신해서 워터를 몸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체압이 유지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 물은 세포 속으로 쏙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포와 세포 사이, 세포 간질에게 정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성 부종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혈흔은 또 건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도 건조, 눈도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 각질 잘 생기는 분들 있죠. 아무리 보습제 발라도 또 생기는 분들. 정말 둘 중 하나인데요. 무좀이거나 혈허입니다. 안구 건조가 심한 사람들,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는데요. 여기에 혈허에 사용하는 조혈제까지 쓰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건조해집니다. 겨울에 립밤 많이 쓰잖아요. 이건 계절상 어쩔 수 없지만 여름에도 립밤을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가 혈허고요. 여성분이라면 10중 8구는 질건조증도 같이 있답니다. 5번째는 탈모입니다. 탈모의 원인이 남성 호르몬이 어떻고 영양 부족이 어떻고 다 맞는 말인데요. 조금 더 원초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자, 한여름 가뭄이 든 논밭을 생각을 해보세요. 뜨거운 태양에 물은 다 말라버리고 땅이 쩍쩍 갈라져 있어요. 여기 심었던 작물들은 다 뽑혔고요. 네, 뽑힙니다. 뽑혀요. 이게 탈모예요. 2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요. 뜨거운 태양과 물이 말랐다. 네, 물이 마르는 거. 이게 혈허입니다. 혈허가 앞서 손발을 차게 만든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열이 편중이 돼서 상부, 특히 얼굴로는 열이 뜨게 됩니다. 뜬다는 표현은 진짜 열이 왕성한 게 아니라 가짜열, 허열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게 두피를 열받게 하는 거죠. 간을 한번 볼까요? 간과 피, 혈액은 정말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간, 장, 혈. 간은 혈액을 저장하는 장기입니다. 혈액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면 간에도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이는 담즙의 생성에 영향을 주죠. 즉, 담즙의 생성과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담즙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다면 먼저 지방의 분해가 안 되죠. 소화불량이 올 수 있고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이 담즙을 통해 배출이 되는데 혈허로 담즙의 배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담즙은 또 갑상선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혈허가 있을 확률이 크죠. 담즙 자체가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데 담즙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근육입니다. 여러분, 근육도 똥을 싸는 거 알고 계신가요? 두꺼비팜을 이상하게 쳐다보시네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운동 많이 한 다음날 근육통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 네. 이제야 눈빛들이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근육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젖산을 쌓이게 하고 젖산이 근육통을 유발합니다. 혈액이 근육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이 쌓아놓은 똥인 젖산을 치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혈허의 증상 중 근육통이 있는 거랍니다. 근육통이 나왔으니까 성장통도 있겠죠. 성장통은요, 뼈의 성장 속도와 뼈를 둘러싼 근육의 성장 속도 간의 언밸런스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칼슘, 마그네슘 같은 뼈 성장에 집중하는 케어를 하지만 사실 조혈제의 보충이 더 필요한 경우도 많답니다. 혈허는 필연적으로 피부를 가렵게 만듭니다. 4번째 건조를 말씀드렸는데요. 피부가 건조해도 가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가지 이유를 더 설명드릴게요. 혈허는 장 점막도 건조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장 누수가 진행돼서 알러젠이라고 불리는 알러지 유발 인자가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목구멍 점막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목이 많이 건조할 때는 작은 자극에도 발작적으로 기침을 합니다. 장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피부는 심장이나 간 같은 장기보다 혈액의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데요. 따라서 혈 부족으로 뜨거워진 피는 피부에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나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서 가장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입니다. 머리에 윤기가 없이 푸석한 건 명백한 혈허의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손발톱이 잘 깨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뭔가 답답하고 숨이 잘 차는 것도 혈허 증상입니다. 몸에 혈액이 부족하니까 우리 몸의 엔진에 해당하는 심장과 폐가 이 일을 과도하게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두통, 어지러움,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모두 혈허 증상인데요. 드디어 이제 머리 쪽으로 왔네요. 당연한 결과죠. 머리가 피가 모자라서 일을 못하니까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도 안 됩니다.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는데요. 원래 염증은 우리 몸에서 생기고 없어지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건강한 사람도요. 그런데 생겨난 염증은 혈액순환이 활발하다면 제때제때 처리가 되죠. 문제는 혈허 상태일 때 이 과정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증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혈허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혈허가 있으면 피곤합니다. 이건 여성 전용 피로회복제 영상에서 다루었으니까 여기 참고해 주세요. 혈허가 어떤 건지 그리고 혈허의 증상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나 혈허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편에서는 혈허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혈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보다 사람 두꺼비팜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무병장수합니다. 감사합니다.